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문과생 입시의 핵심인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앞에 소장님께서 펼쳐서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짚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조금 낯익은 얼굴들도 있는데요. 네, 저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그리고 중계하고 목동하고 대치 주요 학군지에서 학생들 인문논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대치 미래탐구 논술과 추론과 중계 학립논술에서 주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소장님 얘기했던 것을 조금 받아가지고 논술 전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걸로 좀 확인해 드리려고 해요.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요거는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권고 하기로는 이제 3등급이 좀 안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한 2.5 정도부터 논술이 되게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전형이라는 걸 이 자료로 좀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 지금 X축이 학생부이고요. Y축이 지금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한 2.5 정도부터 9등급까지는 논술하고 정시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능 등급으로 보면 평균 4등급 정도, 그러니까 이제 최저 있는 학교들에서 수도권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수능 등급으로는 국수, 영사 평균 한 4등급 정도 되고 내신은 한 2.5에서 9등급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논술하고 정시로 입시를 지원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교육부가 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지점 때문이라고 봅니다. 논술 전형이 다른 전형하고 가장 다른 지점은 최저 조건, 그리고 내신의 실질 반영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행학습이 없는 거의 없는 유일한 전형이라는 점. 이 세 가지 지점 때문에 논술은 지금 시작해도 희망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최저 조건을 좀 한눈 보기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최저 없는 수도권, 인서울 학교들부터 최저 없는 연대까지 다양한 학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두 개합 4, 5 정도 되는 학교와 그리고 세 개합 6, 7 이런 학교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이제 육모가 끝났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4개 영역 모두 다 좋은 등급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혹은 만족스러운 등급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시, 수능에 비하면 논술에서 필요로 하는 수능의 역량은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 요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지연 소장님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고대 같은 경우가 올해 조금 완화된 경우예요. 작년에는 경영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고대 경영은 사실 실제 경쟁률이 3대 1이었다, 뭐 1대 1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경영 포함해서 인문 모든 계열에서 고대가 4개합 8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최저로 작년보다 조금 완화됐다는 점, 요게 이제 올해 조금 주목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3개합 6이었는데 올해는 국어 포함 2합 5로 좀 완화되었다.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작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와서 쓸 수 있는 학교가 늘었다. 요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한양대가 학생들이 항상 천하제일 논술대회라고 얘기하던 학교이거든요. 왜냐하면 최저가 없었고 작년까지. 그래서 인기학과는 150대까지 가기도 했어요. 경쟁률이. 그러나 올해는 3합 7로 최저가 생겼습니다. 보통 3합 7 정도 되면 실질 경쟁률이 한 15대 1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올해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고대,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이대 이런 학교들 작년에 비해서 최저가 좀 완화된 학교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최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봐주세요. 이거는 그 가지고 계신 이 논술의 길에서 페이지를 좀 펼쳐서 보시면 집에 가서 확인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하단 부분에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1페이지, 12페이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내용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거 역시 교육부가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 보기로 보셔도 되고 이거하고 연동된 논술의 기의 내용은 11쪽, 12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논술에서 전형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논술이 논술 100%인 학교도 있고 내신, 즉 학생부가 10%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30% 들어가는 학교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논술 100%인 학교가 올해 정말 많죠. 점점점 논술 전형은 논술 100으로 가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전형을 구별해 놓는 것은 학생의 조건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연대 같은 학교도 논술 100%고 고대, 그리고 건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외대 대부분의 학교들이 논술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고려 안 하고 최저 조건하고 논술 실력만으로도 앞으로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명문대 지원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10%, 20%, 30% 그래도 학생부가 들어가는 학교가 여전히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논술의 길에서 보시면 15페이지, 16페이지를 좀 펼쳐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논술 강사들이 대학을 나눠가지고 이거 굉장히 열심히 만든 건데 생각보다 잘 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제가 임의로 한 대학을 찍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첫 번째 맨 위에 있으니까 가톨릭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가톨릭대를 보시면 논술 80, 교과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내신에서 보면 20점 만점에서 거기 1등급이 20점 만점으로 반영되는 거 보이시죠? 내신 1등급이. 그런데 보시면 7등급 몇 점인지 보이세요? 20점 만점에 19.4점이잖아요. 이 말은 1등급하고 7등급의 점수의 격차가 100점 만점에 0.6점밖에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1, 2등급이 가톨릭대를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1, 2등급 때는 교과 전형으로도 가톨릭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논술 전형으로 가톨릭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3, 4, 5, 6, 7, 8 요 정도 안에서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등급하고 7등급하고의 점수의 격차가 0.4점밖에 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 이것입니다. 이거 보시는 거 아시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단국대를 좀 봐주시겠어요?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학교별 내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아실 수 있으신 거예요. 거기 단대를 보면 단대는 6등급까지는 내신의 격차가 거의 없는데 7등급부터는 감점이 굉장히 크죠. 100점 만점에서 그 6등급하고 7등급의 점수 차이가 지금 5점이나 나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 뒤집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시고 자녀분의 내신을 적용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내신이 한 3.5 정도에서 6등급 정도 사이다. 그러면 논술에서는 사실상 거의 감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부가 2.5 이상부터 9등급까지는 논술 전형을 활용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7, 8, 9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좀 감점률이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내신 대비 휴강 기간을 갖는데 그때 한 1, 2주 정도밖에 휴강 기간을 안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6, 7, 8만 만들고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더 정확히는 7, 8, 9만 안 만들면 되는 거죠. 내신이 3, 4, 5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그건 한 2주 내신 휴강 기간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한다면 논술 전형에서 내신 때문에 불리할 리는 없다.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눈
상등복이고 요거를 이 15쪽, 16쪽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요걸 반영해서 이제 나중에 원서 접수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요것도 봐주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전형 방식과 내신의 실질 반영률, 최저 조건 요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논술 유형입니다. 논술 유형도 다양해요. 이렇게 약수형으로 논술이라기보다는 수능에 더 가까운 이런 스타일의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언어 논술만 내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자료 해석과 수리 문제와 영어 지시문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죠.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학생이 강점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 특히 여기 중계 학생들인 경우에 문과 고3 학생들은 수학이 약한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과지만 문과 논술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수리 논술이 포함되는 학교를 지원을 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될 거고요. 또 문과 중에서도 드물지만 수학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3등급 정도 된다. 이런 학생들은 2, 3 정도 되는 학생들, 1등급은 거의 없으니까요. 2, 3 정도 되는 학생들은 수리 논술이 포함되는 학교를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인문수리가 포함되는 학교는 어디냐? 건대 상경계열 쪽, 그리고 경희대 사회계열 쪽. 경희대 사회계열은 상경하고 사회를 다 포괄해서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숭실대 상경계열, 이대 상경계열, 중대 상경계열, 한양대 상경계열입니다. 이쪽은 수리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아까 이제 한양대가 좀 주목해봐야 될 학교라고 했는데, 한양대 인터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터칼리지니까요, 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원할 때는 학과로 뽑지 않고 학부로 뽑은 다음에 나중에 공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인터칼리지를 지원할 때는 수리 논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에 미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조금 조심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이과 쪽 학생이라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영어 지시문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이대 인문, 그리고 외대 인문. 근데 영어 지시문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어 절대평가에서 3등급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수형 같은 경우에 약수형 수학은 수능 모의고사 4등급 정도 돼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소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논술 중심으로 제가 조금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신 2.5에서 3.5, 사실 그 앞에 학생들은 교과랑 종합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내신 2.5에서 3.5, 이거는 일반고 기준입니다. 내신 2.5에서 3.5 되는 학생들은 교과나 종합으로 어쨌든 인서울이나 수도권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논술로 상향대학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희망대학 지원용으로. 그리고 사실 3.0이 넘어가면 인서울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논술 활용도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3.5에서 6.0은 사실상 논술로 상향, 적정, 안정을 모두 다 써야 합니다. 일반고 기준이에요. 특목고 말고. 그래서 이 경우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이제 써놓은 것들은 아까 논술 유형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수리 논술이나 영어 지시문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영해서 나중에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화면에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저 경우를 하나 이제 특정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추가적인 다른 경우들을 언급을 할 건데요. 6월 학평에서 3개와 8을 맞춘 여학생이 있다.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국어 3, 수학 4, 영어 3, 사탐 2, 3을 받았다. 요 중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등급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받은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학생한테 논술로 적정은 3개와 8인 홍대입니다. 그리고 3개와 8인 학교도 홍대밖에 없기 때문에 2개와 5 학교도 적정으로 보셔야 되죠. 그러면 2개와 5는 어디냐? 건대, 경희대, 동대, 세종대, 숭실대, 숙대 같은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용어가 워낙 쉬웠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너무 적정으로만 쓰는 게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도 넣어야 되는 거죠. 안정은 2개 합 7이거나 최저 없는 학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학생의 경우로 제안을 했을 때는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처럼 2개 합 7 최저 조건인 학교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광운대나 단국대 같은 학교들, 가톨릭 이런 학교들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 3, 4, 3, 2, 3 저 정도면 정시로 어디 가느냐, 이제 요거를 생각하셔야 수시 납치를 피해서 원서를 넣을 거잖아요. 아무리 안정이라 하더라도 수시 납치되는 경우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3, 4, 3, 2, 3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비인기학과 추합정도 가능합니다. 정시로. 네, 그래서 추합정도 가능한 걸 논술로는 이제 안정으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수능을 잘 보면 여기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원서 활용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시작해도 희망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말고 상향도 좀 넣어봐야겠죠. 그래서 상향은 저는 상담을 할 때 이 비중을 높여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를 한 3개 정도, 그리고 요거를 하나, 요거를 2개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거나요. 아니면 올해는 절대 재수는 안 된다, 꼭 붙어야 된다라고 하면 2개, 3개, 하나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신이 3.5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가 조금 많이 불안정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향 없이 적정과 안정으로만 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논술로 안정이라고 해도 다른 전형으로는 이미 상향이거나 적정인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 경우 말고 이제 3합 6인 경우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펼쳐서 얘기하기 제일 좋은 경우이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3모나 6모에서 계속 4합 8을 받은 학생들은 그냥 연고 성함밖에 쓸 게 없거든요. 논술로는. 그리고 또 3합 6을 받은 학생이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은 3합 6으로 쓸만한 학교는 중대나 성대가 적정이에요. 그러면 3합 6에서 안정으로 조금 써야 되는 학교가 바로 이렇게 외대, 서강대, 한양대가 될 테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최저 조건만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최저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어떤 유형에 얼마나 강한지 이것도 반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저희 반 학생의 성적표 하나를 가져온 건데요. 논술은 매 시간 쓰면 그거를 M 스위치에다가 이렇게 총평도 쓰고 점수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어떤 유형에 강하고 어떤 주제에 강한지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최저 조건에다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역량을 반영해가지고 7월, 8월에 수시 상담을 하는 거죠. 아까 보였던 예시처럼. 그래서 원서 카드 낭비하는 거 없이 가장 최적화돼서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논술 강사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7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에 대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1학기 때는 지금 여기 저희 반 학생들도 있는데 보통 유형편 수강을 합니다. 이게 수능 공부로 치면 개념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요약은 어떻게 하는 거고,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고, 비판은 어떻게 하는 거고, 자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시점이 지금 여름방학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 되면 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이제 상담을 시작하고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아까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제 제안을 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이 시기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제안했던 학교가 자기한테 적합한가 이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최저 조건에도 다양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풀어보고 내가 좀 자신 있다 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수리논술 포함되는 학교까지 지원할지, 영어 제시문 포함되는 학교까지 지원할지, 자료 해석이 내가 조금 강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형편을 1학기 때 수강했던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이 실전편을 수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는 저 유형편을 여름방학 동안 단기 완성으로 진행하는 반들이 또 개강을 하거든요. 그 반을 수강을 하고 파이널로 넘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에 원서 접수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수시 원서를 수능 전에 일찍 하죠.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지원한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기출 문제 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지원한 학교 기출문제들 푸는 파이널 수업으로 수업이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반 수업은 이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부터는 대학별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6논술을 쓴다 이러면 9월, 10월, 11월에 사실 한 두 개 대학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대학별로 회차가 보통 한 3, 4회차 정도 되고, 조금 어려운 학교, 연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회차가 조금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지원한 학교의 수업을 한 2개 정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원서 쓰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해서 수능에 훨씬 더 몰입하게 요구하는데, 원서 쓰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걸로 대학을 갈 거니까 약간 빈도를 더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방학 수업 그 실전편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7월 달에 하는 1, 2, 3회 같은 경우, 즉 동국대, 외대, 중앙대 같은 이런 학교들은 500자 내외의 짧은 글쓰기 학교예요. 그래서 논술 전형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4, 5, 6회차에 있는 숭실대, 홍대, 서강대는 저 학교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학교예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제시공간 관계적 독해가 더 중요하고 분량도 저 앞서 학교들보다 많습니다. 저 1, 2, 3회차에 있는 독해 중심형 학교는 문학당 500자 내외의 짧은 글쓰기 학교들인데, 요 4, 5, 6회차에 있는 숭실, 홍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은 문학당 800자 내외의 조금 더 긴 글쓰기고요. 그리고 여기 7, 8, 9회차에 있는 건대, 성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은 문학당 1000자 내외이거나 분량 제한이 없는 좀 긴 글쓰기 학교이고 자기 견해를 물어보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한 게 1회차부터 9회차까지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 자기 객관화가 돼요. 아, 나는 요런 류의 학교에 더 잘 맞는구나. 나는 요런 류의 학교에 더 잘 맞는구나. 저런 류의 학교에 잘 맞는구나. 그래서 요거는 한 40개 정도 되는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논술 중에 대표군이라고 생각되는 학교들만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요거를 풀고 나면 여기에 더 맞는 학교들 리스트를 제가 또 제안해서 상담을 하는 거고, 나는 여기가 더 적합하다 하면 요거 위주로, 이런 식으로 실전편은 학생들이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탐색하는 기간이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수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강의를 하고 논술하고 첨삭하고 해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첨삭은 아까 이제 상담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첨삭은 저하고 이제 베테랑 첨삭 선생님께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자부하건 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 첨삭 선생님들이 가장 최장 경력 그리고 최고 학력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첨삭 선생님들하고 같이 1대1로 한 선생님당 한 6, 7명씩, 그래서 한 학생당 글쓰기 시간 동안 한 15분 정도가 충분히 소요될 수 있게 학생들에 되게 밀착해서 첨삭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 조금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저의 자부심. 요게 이제 작년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 합격했다고 저한테 연락해준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 전화해서 합격자 조사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떨어진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 학생들을 저한테 자발적으로 연락을 준 학생들이에요. 제가 이제 보통 요걸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 브로셔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여름방학 특강 수업을 좀 소개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름방학에 지금 수업이 대치하고 중계 포함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되는 거 보이시죠? 보셨나요? 네. 이게 보통 매년 그렇거든요. 저는 여름방학 마감할 때까지 보통 한 4, 5개 반을 운영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한 반당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인원으로 마감이 되거든요. 보통 여름방학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면 약 100명 내외 정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까지 수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통계를 내보니까 파이널 때는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누적 학생들이. 근데 지금 이 연락온 학생들은 다 여름방학까지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100명 내외의 학생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연락 온 학생만 지금 24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최소 24%, 25%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은 되게 상향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최소 이 정도 원하는 대학을 갔다 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잘 활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조금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제가 3.5에서 6.0이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했고 교육부는 2.5에서 9.0까지도 권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합격자들 내신을 봐주세요. 1, 2, 3등급이 있나요? 제가 이런 학생만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합격한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을 준 건데 지금 다 내신이 국수 영사 평균이 4, 5, 6등급이죠. 그런데도 다 원하는 대학을 갔고요. 그리고 저기 맨 위에 학생을 좀 봐주시면 성대 사회과학계열 최초 대진여고 학생입니다. 이제 저 학생. 네, 114대 1이었어요.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이. 물론 실질 경쟁률은 거기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최저를 못 맞춰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논술 강사지만 여름방학 때까지는 주 6일 수능 최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특히 저 맨 위에 저 학생 1, 2, 3, 1, 3 이 친구는 처음부터 1, 2, 3, 1, 3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논술하고 그 수능이 계속 같이 상승한 되게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영역별로 2, 3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국어하고 탐구 하나가 1을 받았죠. 그래서 되게 정시로도 성공적인 등급이 나온 거고 논술로도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아무리 등급이 올랐다고 해도 1, 2, 3, 1, 3이면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최초 합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논술을 굉장히 잘 활용한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상위권, 중위권, 그 다음에 인설권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아까 상향, 적정, 안정으로 나눠서 넣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에 근거가 되는 좋은 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도 6모까지는 자기가 최저 없는 학교를 지원하지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런데 수능은 6모보다 못 본 경우예요, 지금. 그래서 안정으로 넣었던 최저 없는 학교만 지금 합격한 경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수능 평가로 봤을 때는 지원할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꺼이 즐겁게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2 대학에도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요 318, 아니죠. 요 학생 38514 보이십니까? 저기 지금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최초와 덕성여대 글로벌 융합학과 최초 이렇게 이관왕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국수 영탐탐이에요. 그럼 8이 뭐죠? 수학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정말 잘 활용한 좋은 예죠. 38514는. 그렇죠. 왜냐면 2개합 5 맞춤구 숙대를 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융보가 끝난 시점이니까 그 말이 더 와 닿으실 텐데요.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2개, 3개 예를 들면 영어하고 탐구 혹은 뭐 국어하고 탐구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만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2개, 3개 합격하고 장학금 받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훈련에 대한 어떤 필수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걸 조금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 위에 한 4명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격 수기도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집에 가져가셔서 자녀분들하고 한번 이제 보시면 공부 동기 자극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2025 작년만 그런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0 자료이거든요. 근데 이때를 보시면 이때는 통합수능 이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문과 학생들의 등급이 좋죠. 이때는 문이과를 나눠서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문과끼리 경쟁에서는 하는 거니까 훨씬 등급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는 더더구나 논술을 잘 활용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통합수능 이후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상위권에 이과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는 여름방학까지 제가 브로슈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1학기 때부터 여름방학까지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후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학생이 없나? 있어요, 이렇게. 이 친구는 이제 파이널만 들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생들은 샤이하기 때문에 저한테 합격했다고 연락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다른 학생이 보고 이제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이거 선생님 손인데요, 이렇게. 네, 이거 이제 제가 파이널 때 성대 수업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런 학생도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만 듣고 성대 경영학과 채취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원래 정시 중심으로 가는 학생인 거고, 논술은 혹시나 해서 보험으로 넣어놨던 학생인데 수능이 생각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논술에 되게 집중을 한 거죠, 마지막 경우에.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잘 활용한 학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언제 진학하냐, 어떻게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개인 스스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매년 합격생은 있고 언제나 논술 전형의 정원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요거를 좀 안내를 드린 거고요. 요거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육모 끝났고 원서 접수하기 직전이니까 여기 지금 네 가지.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논술의 만들어 드렸는데도 모진 요강 안 보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모진 요강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반영 현실적 조건 이런 것들 반영해서 원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안정, 적정, 상향으로 위험을 분산해서 원서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에만 집중하고 정작 공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고대 쓰면 이미 고대 붙은 것 같이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다 떨어져요. 논술이 지금 시작해도 하는 만큼 기회가 된다는 거지, 공부 안 하는 학생을 붙여주는 전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습 정리 중요하죠. 다시 쓰기를 수업 시간에 하느냐 아니면 수업 끝나고 과제를 하느냐, 선생님들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쓰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수능 공부에서 오답 정리를 해야 그게 자기 것이 되듯이 논술에서도 반드시 첨삭 받은 다음에 다시 쓰기를 토대로 해서 자기 문장이 개선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주력을 좀 해준다면 논술 전형을 잘 활용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지지 않을까,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5탄인데요. 요거는 대치이고요. 중계에서는 그 가지고 드린 자료들 중에서 요거를 좀 봐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중계 여름방학 제 수업에 대한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단기 완성반은 7월 19일 토요일에 이제 저녁 6시 수업에서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편은 아까 브로셔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요일 저녁반도 있고 일요일 오후반도 있고 일요일 저녁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형편을 끝낸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거고,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단기 완성반으로 수강하는 게 수월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시작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좀 국어 등급이 한 1, 2등급 되고 나는 조금 실전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실전편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그거를 생각해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상담 신청서 있으니까요. 여기에 신청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써서 내주시면 제가 이제 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